孙兴民，约翰逊2比0。就孙兴民今天就打算做饼了，他就没打算自己打完。跟进，这球进了，3比0，孙兴民。包括这场比赛在内，仅4次做客来到维拉公园球场，打得很舒服。孙兴民这一下，孙兴民再给队友做球，维尔纳又一个4比0。孙兴民这脚给得好，对，所以孙兴民真是非常棒、非常无私的一个进攻球员，能破门得分，而且更多的是甘当绿叶，给队友做球。 대한민국 축구의 상징이자 토트넘의 캡틴인 손흥민 선수에 대한 전 세계의 호평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축구 불모지, 축구하면 안 떠오르는 나라 중국에서도 손흥민 선수를 향한 부러움 섞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13일 중국 매체 소우에서는 토트넘의 아스톤빌라전 대승을 조명하면서 이 경기 한 골 2도움을 기록한 손흥민 선수의 활약에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매체는 토트넘의 최고 레전드, 아시아 축구의 자존심, 축구의 왕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는데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토트넘이 아스톤빌라를 상대로 4대0 승리한 경기에서 손흥민이 경기의 최고 하이라이트가 되었다. 손흥민의 골은 빌라에게 악몽을 안겨줬을 뿐만 아니라 손흥민 개인 커리어에도 또 다른 영광을 더했다. 손흥민은 2012년 토트넘에 합류한 이후 159골을 기록하며 전설적인 공격수 클리프 존스와 함께 팀 역대 공동 5위를 기록했다. 손흥민보다 앞선 4명의 선수는 모두 잉글랜드 현지 스타라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즉 토트넘 역사상 외국인 선수로서 손흥민의 중요한 위치를 부각시키는 것이다. 더욱 놀라운 점은 아시아 축구를 대표하는 한국의 손흥민은 토트넘 역사상 가장 많은 골을 넣은 외국인 선수일 뿐만 아니라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많은 골을 넣은 아시아 선수라는 사실이다. 심지어 그는 세계 최대 축구 클럽 중 하나인 토트넘의 현직 주장이다. 손흥민의 업적은 그의 개인적인 재능과 노력을 반영할 뿐만 아니라 세계 무대에서 아시아 축구의 출현을 상징한다. 그의 이야기는 아시아의 많은 젊은 선수들에게 영감을 주고 충분한 노력과 땀을 흘리면 세계 최고 수준의 리그에서 성공할 수 있다고 믿게 만든다. 그러나 중국인은 안 된다. 뒤의 말은 그냥 제 의견이었습니다. 중국 축구 해설위원들 역시 이날 경기를 중계하면서 손흥민의 실력에 탐복하였는데요. 최전방 공격수로 골을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2번의 어시스트까지 기록하면서 이제 완성형 컴플리트 공격수가 된 손흥민 선수의 실력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중국 현지 해설 중계 한번 보시죠. 孙兴民约翰逊2比0。这个球，约翰逊有没有越位啊？孙兴民传这一下的时候有没有越位？就孙兴民今天就打算做饼了，他就没打算自己打完，一而再再而三的给约翰逊提供机会。这个球是孔萨传球出现失误，给对方机会。嚯，3分钟内热刺队库卢挡给了孙兴民。孙兴民还真不贪功啊！其实孙兴民再早一点点传更安全。但这下约翰逊还是抢在门将大马丁封堵之前把球送进对方大门。孙兴民今天一直在传这条线找约翰逊，这前上半场咱说了3次都失误了，这次成功了。约翰逊2次助攻，其中也包括助攻了孙兴民。今天孙兴民是投桃报李了。跟进，这球进了，3比0，孙兴民锁定胜局。库卢回报孙兴民，看到队长刚才有点生气啊。首循环孙兴民是进了3个球，但都因为越位在先被吹掉了。今天在维拉公园球场得偿所愿了。包括这场比赛在内，仅4次做客来到维拉公园球场，孙兴民打进了6个球，这也是他本赛季个人的第14个联赛进球。你看孙兴民这个位置，他不是往门前挤，他突然往回走，到了禁区线附近，他回撤一下，这个层次马上就出来了。库卢这儿就好传，就是今天维拉队的进攻往往就缺少这种层次，对，打得很舒服。孙兴民这一下，库卢的助攻，这个赛季库卢的第3个助攻，帮助孙兴民队长锁定胜局。孙兴民再给队友做球，维尔纳又一个4比0，连续2轮比赛，金色侦察机放炸弹了。今天是替补上场，为数不多的机会他也把握住了。91分钟、94分钟，热刺队再下2城。孙兴民这脚给得好，对，所以孙兴民真是非常棒、非常无私的一个进攻球员，能破门得分，而且更多的是甘当绿叶，给队友做球。
추갈못 중국은 손흥민 선수의 골과 어시스트에만 집중하면서 그저 순식민 대단해만 외치고 있는 상황이지만 사실 손흥민 선수의 진가는 비단 스텝뿐만이 아닙니다. 그가 최전방 공격 위치에서 보여주고 있는 동작 하나하나가 그의 진가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는데요. 바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축구 철학이라고 할 수 있는 끊임없는 압박 플레이입니다. 손흥민 선수는 최전방 공격수임에도 불구하고 지치지 않는 강철 체력으로 경기 90분 내내 엄청난 압박을 가하고 있는데, 즉 오프더블 움직임도 세계 최고의 선수라는 것이죠. 최근 국제스포츠연구센터 풋볼 옵서버토리는 흥미로운 통계를 하나 내놨습니다. 유럽 축구 5대 리그에서 활약하고 있는 최전방 공격수들의 압박 수비 통계였는데요. 이번 시즌 수성 리그에서 최소 720분 이상을 뛴 공격수들을 대상으로 삼았는데 여기서 손흥민 선수가 1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90분당 무려 16.2회의 압박으로 13.1회를 기록한 2위 막시말리안 바이어를 큰 수치로 제치고 1위를 차지했습니다. 또한 손흥민 선수는 탑10에 든 공격수 중 유일하게 이번 시즌 두 자릿수 골을 기록 중인데요. 즉 골을 많이 넣으면서도 상대를 전방에서부터 압박하는 플레이 역시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최전방 공격수의 경우 다른 포지션에 비해 압박 강도가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공격수들의 전방 압박 능력이 현대 축구의 추세이지만 그럼에도 상대 골문 앞까지 빠르게 압박을 수행하려면 엄청난 체력 소모가 동반되기에 잦은 스프린트를 해야 할 공격수들의 피로도가 급격히 쌓이기 때문입니다. 일례로 해리케인의 경우 90분당 압박 수비는 단 3회에 그쳤고 킬리안 은바페 역시 3.3회에 그쳤습니다. 이는 손흥민 선수의 5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었죠. 특히나 세리에의 루카쿠의 경우 90분 압박 수비가 1.6회에 불과한데 이는 전방에서부터 시작되는 팀 수비에 기여하는 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손흥민 선수가 더욱 놀라운 점은 최전방 공격수이면서 토트넘 내에서 압박 횟수가 1위라는 것인데요. EPL 내 포지션 구분 없이 모든 선수를 통틀어 무려 6위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영국 매체 스카이 스포츠가 집계한 상대 압박지 전력 질주 거리에서는 무려 1314m를 기록하면서 EPL 전체 독보적인 1위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즉 공을 갖고 있지 않은 오프더볼에서 상당한 위력을 발휘하는 선수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스카이 스포츠는 손흥민의 스프린트 능력은 놀라울 정도다. 상대를 압박하기 위해 EPL의 다른 어떤 선수들보다 많이 뛰었다라고 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신체적 능력, 탁월한 센스, 팀을 위해 헌신하는 태도, 그리고 감독의 요구를 수행할 줄 아는 높은 축구 지능이 하나로 뭉쳐진 결과라고 할 수 있죠. 그야말로 완벽한 선수. He's world class. Yeah. Literally. Oh he's brilliant, my isn't he? God. He's unbelievable. Like his work rate, his technique, his running in behind, his finishing. He's got absolutely everything. I'll tell you what else he's got. He's got a little bit of attitude, you know. Yes. 이에 뒤에 애슬레틱에서는 손흥민 선수의 압박이 아스톤 빌라와의 경기 승패를 갈라놓았다면서 특집 분석 보도를 내기도 했습니다. 매체의 분석은 다음과 같은데요. 토트넘의 높은 옵사이드 라인은 위험해 보이지만 이번 시즌에는 큰 이점이 되고 있다. 향상된 역 압박은 상대편의 돌파를 허용하는 전환을 상대로 토트넘의 수비를 도왔고, 강한 압박은 상대의 돌파를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빌라의 5백을 상대로 토트넘의 최전방 3톱은 손흥민을 필두로 촘촘하게 압박했다. 그 뒤로는 제임스 미디슨, 이브 비스마, 파페 마타르사르가 더글라스 루이스, 존 맥긴, 유리 틸레망스를 맨마킹했다. 압박을 시작한 손흥민이 에밀리아노 마르티네스를 향해 직접 달려가지 않고 첫 번째 움직임을 수직으로 가져가면서 두 선수의 패스기를 차단했다. 그리고 다시 움직임을 바꾸어 클레망 랑글레의 패스 경로를 차단하고, 이에 마르티네스가 어쩔 수 없이 반대편으로 플레이하도록 만들었다. 이번에는 손흥민이 볼을 향해 달려가면서 랑글레에게 가는 패스 경로를 차단하고 또다시 마르티네스를 압박하는 상황이다. 손흥민의 지능적인 압박 각도로 인해 마르티네스는 콘사에게 볼을 내주게 되었고, 이는 존슨이 콘사 쪽으로 움직이게 되는 계기가 되어 패스 옵션이 제한되었다. 콘사가 오케시에게 패스를 하려고 하지만 우도기에게 차단당하여 토트넘이 다시 볼 소유권을 되찾는다. 놀라운 것은 이러한 장면이 90분 내내 이어졌다는 것이다. 마르티네스와 빌라 수비수들은 손흥민에서 시작된 압박에 공을 걷어내기에 급급했고, 공소유권을 쉽게 얻은 토트넘은 즉각적인 공격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라고 했죠. 손흥민 선수가 월드클래스 선수라는 평가를 받게 된 데에는 여러 감독을 거치며 수많은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하면서부터였습니다. 콘테 시절 윙어, 메잘라, 풀백까지 소화하였고, 무리뉴 때에는 투톱 공격수로 뛰었으며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손흥민을 원톱으로 기용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손흥민 선수는 자신의 부족한 점을 완벽하게 캐치하고 보완하면서 현재 최고의 선수 반열에 오르게 된 것이죠.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훈련장에서의 손흥민의 플레이를 보고 굳이 비교 안 해도 되지만 크리스티아노 호날두가 떠오르긴 했다면서, 손흥민은 윙어로 시작했지만 저는 그가 항상 훌륭한 피니셔가 될
될 것이라고 느꼈는데 그는 움직임이 뛰어나며 중앙에서 플레이할 수 있을 만큼 영리하고 특히 압박에서 볼 수 있듯 그가 지닌 원톱의 자질을 알 수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놀라운 것은 아직도 배울 점이 많다며 완벽한 선수가 되기 위해 부단히 또 겸손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스톤 빌라와의 경기 후 인터뷰에서 손흥민 선수는 감독님이 원하는 완벽한 선수가 되고 싶다며 아직도 더 배울 것이 많고 더 노력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겸손과 열정을 볼 수 있는 인터뷰였는데요. 10년 전 EPL에 도착할 당시 오프 더 볼이 좋지 못해 기복이 심하다는 평가를 받았던 손흥민 선수였지만 현재는 그 오프 더 볼이 최대 장점 중 하나로 변모했으니 손흥민 선수가 얼마나 축구에 진심이고 또 얼마나 겸손한 마인드를 지녔는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 손흥정 감독님이 늘 겸손을 강조하면서 너는 절대 월드클래스가 아니니 겸손하라 하셨기에 지금의 손흥민 선수가 월드클래스가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아직도 최고의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남들보다 더 고개 숙여야 되고 제 이름을 많이 거론을 하실수록 제 고개는 더 숙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 아버지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겸손 또 겸손 또 겸손이라고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저한테는 축구 실력보다 겸손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의 한 줄 평 보고 있나 이강인. 이상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